퇴직 후에도 월 100만 원 이상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소득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현실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방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가며 실천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유지하려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방법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진다는 불안감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이 끊기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의료비,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꾸준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격증과 경력을 활용한 강의 및 컨설팅입니다. 1. 자격증을 활용한 전문 강의 및 컨설팅. 퇴직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지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더 가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경험이 있다면 직무 교육을 하거나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면 기업 컨설팅, 강의, 코칭 등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시장이 커지면서 직접 강의를 하거나 자료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의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강의 경험이 없어도 강사 양성 과정 등을 통해 준비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증이 퇴직 후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까요? 자격증이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활용하기 좋은 자격증으로는 노무사, 부동산 중개사, 경매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리수납 전문가, 요가 강사, 바리스타 같은 생활 밀착형 자격증도 인기가 많습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코딩 교육 강사 자격증 등 IT 관련 자격증도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리 상담사, 코칭 전문가 같은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강의뿐만 아니라 컨설팅, 온라인 수업, 개인 상담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시장이 커지면서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교재를 만들거나 자료를 판매하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찾는 분들이 많아 교육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다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으로 월 100만 원을 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강의나 컨설팅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퇴직 전 직무 경험, 특정 분야의 전문성, 취미나 특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나 경영 관련 경험이 있다면 중소기업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경험이 있다면 자격증 강의나 직무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어디에서 강의를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기업교육,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유튜브, 클래스 100일, 탈인 같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인기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첫 강의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강의료를 받기보다는 수강생을 모집하고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후에는 후기나 추천을 받아 신뢰도를 높이면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이 소자본 창업 및 온라인 판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지만 큰 돈을 들이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소자본 창업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판매, 1인 창업, 무점포 사업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수제 간식, 건강식품, 공예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책, 강의 자료, PDF 가이드북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인기 있는 판매 아이템입니다. 무점포 창업으로는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되파는 리셀링 중고 거래 사업도 초기 자본이 거의 필요 없는 창업 방식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을 창업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고 운영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1인 창업이나 재택 근무 형태가 부담이 적습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창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판매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거래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11번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본인이 직접 제품을 제작하지 않아도 도매업체와 제휴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소량씩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 구매 대행, 공동구매, 중고 거래 등도 인기 있는 온라인 판매 방식입니다. 중고 거래를 활용하면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을 판매하면 예상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세척하거나 수리해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스토어와 연계하여 도매 상품을 판매하는 무재고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운영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판매 외에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라인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블로그 제휴 마케팅 등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링크를 공유하면 해당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일정 수익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면서 제품 리뷰를 작성하고 링크를 걸어두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블로그 방문자가 많아지면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블로그에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올리면 검색 노출이 증가하면서 광고 수익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제휴 마케팅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블로그나 SNS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고 방문자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수익을 활용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법도 가능할까요? 3월세 수익 및 부동산 활용.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은 자본으로도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소형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분 투자, 경매, 전대차 계약을 활용한 투자 방식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여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유 오피스나 공동주거 형태의 부동산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은 오피스를 여러 개의 사무실로 나눠 임대하거나 쉐어하우스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상가나 창고를 활용한 수익 모델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부담 없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튜브 및 SNS 활용한 수익 창출. 요즘은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하나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틱톡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만 올려도 광고 수익, 협찬, 상품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글을 작성하고 방문자가 많아지면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숏폼 콘텐츠 플랫폼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틱톡에서 짧은 정보성 콘텐츠를 올리면 브랜드 광고나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정보 전달이나 일상 공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퇴직 후 경험을 살려 직장 생활 노하우, 건강관리, 투자 방법 등을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부담도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적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구독자와 방문자가 확보되면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유튜브, 블로그 운영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건강관리, 부동산 투자, 은퇴 후 취미 생활 등을 주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편한 분들에게 적합하며 정보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튜브 촬영이 부담스럽다면 화면 녹화 방식으로 정보 전달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은 짧은 영상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촬영과 편집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영상을 만들려 하지 말고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는 처음에는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구독자나 방문자가 늘어나면 기업 협찬, 제휴 마케팅 등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 편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템플릿과 편집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므로 일상적인 주제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략은 꾸준함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는 일정 기간 꾸준히 운영해야 구독자와 방문자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검색 노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의 제목과 내용에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를 포함하면 방문자가 증가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광고 수익 외에 추가 수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는 광고 수익 외에도 협찬, 강의 판매, 제휴 마케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을 활용하면 글을 작성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SNS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병행하면 더 많은 방문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초반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점점 개선해 나가면서 콘텐츠의 질을 높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제작 외에 직접 일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및 부업. 요즘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번역, 글쓰기, 디자인, 영상 편집, 회계, 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재택 근무 형태로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몽, 타링, 숨고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별도의 영업 없이도 고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제작, 전자책 판매, 자기계발 상담 등의 서비스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쓰기 경험이 있다면 블로그 대필 작업을 하거나 SNS 관리 업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도구를 활용해 번역, 콘텐츠 작성, 디자인 작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부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특기를 살려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취미를 수익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전자책을 출판하거나 블로그 운영으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면 디지털 그림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문적인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영, 회계, 법률 지식이 있다면 소규모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입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 공예, 수제 간식 등을 만들어 스마트 스토어나 SNS를 통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 광고나 후원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멘토링 서비스 제공입니다. 후배들에게 직장 생활 팁이나 은퇴 준비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퇴직 후에도 월 100만 원 이상 버는 5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관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현재 실천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부업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유지하려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서 함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80대가) 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비슷해집니다. 젊을 때는 돈, 명예, 성공, 외모가 중요해 보이지만 80대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되죠. 결국 남는 것은 단 한 가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입니다. 누군가는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누군가는 외롭고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80대 이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80대 이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부터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80대 이후 결국 남는 것은 이것뿐이다. 돈, 명예, 결국 남는 것은 건강이다. 젊었을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0대가 되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제대로 먹지도 걷지도 여행도 못 가게 되니까요.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건강만 좋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다가 몸이 아프고 난 뒤에야 후회하죠. 80대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반대로 건강을 방치한 사람들은 병원 신세를 지며 돈을 병원비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벌어도 병원비로 다 나가면 의미가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나이 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80대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병원에서 보내는 삶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삶,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관계, 숫자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중요하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고 사회생활도 활발하고 인간관계가 넓을수록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죠. 하지만 80대가 되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남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젊을 때 친했던 직장 동료,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집니다. 자녀, 자기 가족 꾸리고 살기도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벼운 인간관계, 연락을 안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사이입니다. 80대 이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진짜 친구, 오래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젊을 때 인간관계를 잘못 관리하면 80대 이후에는 정말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지만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짜 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80대 이후에도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어떤 사람들은 80대가 되어서도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삽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매일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죠. 80대 이후에도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기술을 익히려 합니다. 둘째, 몸을 꾸준히 움직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 산책을 하고 운동을 생활화합니다. 셋째, 사회적 활동을 합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죠. 넷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분 나쁜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다. 결국 80대 이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삶이 무기력해지고 노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8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즐겁게 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80대 건강유지법.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3가지 필수 습관. 80대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 3가지 습관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첫째, 매일 몸을 움직인다. 둘째,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한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숙면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낮아지고 치매 발병 확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녁 늦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80대 이후 건강은 젊을 때 습관이 결정합니다. 건강한 80대를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3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80대에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 80대에도 자유롭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아프고 지팡이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다리 근육과 관절 건강입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 꾸준한 걷기 운동이 다리 근력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습관화하기.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합니다. 체중 관리하기.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80대 이후에도 거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매일 꾸준히 움직이고 몸을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80대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다리 근육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병원 신세 지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80대가 되면 병원을 달고 사는 사람과 거의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병원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관리한다. 고혈압과 당뇨는 대부분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신중하게 고른다. 가공식품과 설탕을 피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한다.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꾸준한 운동을 한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80대 이후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돈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 80대에도 돈 걱정 안 하는 법.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80대 이후 재정관리법.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80대가 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지고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병원비 약가, 건강검진 비용이 계속 증가합니다. 생활비,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연금 인상률은 낮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집수리, 가족 경조사, 장기 요양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80대 이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젊었을 때부터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연금 외 추가 소득원 배당주, 임대 수익 등 마련하기, 긴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준비하기.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돈 걱정으로 힘든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외로움이 건강을 갉아먹는다. 80대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관계 정리법.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80대 이후에는 좋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나면 편안한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보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매번 불평불만만 이야기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젊을 때야 어쩔 수 없이 유지했던 관계도 80대 이후에는 나를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 어떤 관계가 더 소중할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녀들은 자기 삶이 바쁘고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8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배우자와의 관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나이 들수록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너무 기대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 자녀도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80대 이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친구, 자녀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쪽 관계에만 기대려 하면 나중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 외로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법. 80대가 되면 사회생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발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한다. 동호회, 종교 모임, 자원봉사 같은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오히려 80대 이후에는 비슷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더 소중해집니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가족, 친구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SNS나 카톡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도 사회 활동을 꾸준히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젊어집니다. 이 나이에 머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5.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후회가 없다. 80대 이후에도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 목표 없이 사는 사람과 목표를 가진 사람의 차이.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표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인지 능력이 유지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적다. 삶의 의미가 있으면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산다. 연구 결과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표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8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0대에도 삶의 의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들은 80대 이후에도 여전히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나이에 머리라는 생각보다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짐.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한다.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새로운 취미 등
뇌를 끊임없이 자극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불평보다는 좋은 점을 찾으려 함. 남을 돕는 활동을 한다. 봉사활동, 손주 돌보기, 지역사회 활동 등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낌. 80대 이후에도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늙어도 마음은 젊게 살아야 진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준비법.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 관리를 시작하라. 운동, 식습관 개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천하면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셋째, 경제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돈 걱정을 줄여라. 넷째, 삶의 목표를 만들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후회 없는 80대를 위한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80대 이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80대가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비슷해집니다. 남는 것은 건강, 인간관계, 삶의 의미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80대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고 병원 신세를 지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갑니다. 같은 70대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운동, 음식, 생활 습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과 젊게 사는 비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이들의 생활 습관을 따라 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매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 근육이 젊음을 결정한다. 나이 들수록 운동이 필수. 여러분, 혹시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들면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건강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뼈를 보호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지 않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거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70대 이후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을 한 사람은 허리가 꼿꼿하고 걷는 속도도 빠르며 병원에 갈 일이 훨씬 적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근력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며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무거운 웨이트를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스쿼트 10개,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운동만 해도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근력 운동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노화를 막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과 걷지 않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걷고 계신가요? 걷기 운동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걷는 시간을 줄입니다. 하지만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70대 이후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이상 낮았고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걷기는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쉽게 살이 찌게 되는데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중 조절이 가능하고 관절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 발을 제대로 디디면서 걷는 습관을 들이면 허리 건강과 관절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유연성이 수명과 직결된다. 스트레칭과 요가의 효과. 혹시 허리를 숙일 때 손이 바닥에 닿으시나요? 또는 목을 돌릴 때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관절이 튼튼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며 낙상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작은 충격에도 근육이 쉽게 다치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 다리, 허리 스트레칭을 510분 정도만 해도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성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5분만 투자해도 10년 후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2.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 노화 방지 식습관. 70대에도 젊은 피부와 활력을 유지하는 항산화 음식 TOPO. 여러분은 음식이 약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음식은 세포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70대가 꾸준히 먹는 항산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입니다. 베리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뇌 건강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둘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줌 정도만 먹어야 과도한 지방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녹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입니다. 이 채소들은 비타민C와 K가 풍부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를 맑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섯째,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을 보호하고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노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에너지가 넘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육 유지에 필수.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7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줄이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적은 노인들은 골절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닭가슴살, 달걀, 두부,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고단백 식품을 하루 한 끼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면 더욱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유지되면서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쓰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음식을 멀리한다. 피해야 할 식품 3가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도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베이컨,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나트륨, 화학 첨가물이 많아서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고혈압과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둘째, 단 음료,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가당 커피. 탄산음료나 단 음료에는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 녹차, 허브티 같은 건강한 음료를 즐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패스트푸드, 마가린, 튀긴 음식.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아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튀긴 음식보다는 찜, 구이, 삶은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가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먹는 것이 변하면 몸이 변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3. 마음가짐이 건강을 결정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덜 아프다. 스트레스가 노화를 가속화한다. 건강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관리법. 혹시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빠르며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스릴까요? 첫째, 걱정을 줄이는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며 불평불만보다 좋은 점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도 나쁜 반응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신체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는 사람이 젊음을 유지한다.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 배울 게 없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자극을 받으면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평생 배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높고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워 뇌를 자극하기. 요리, 그림, 사진 촬영 같은 창의적인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70대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빨리 늙는다. 건강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관리법.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유대감을 유지합니다. 사회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SNS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에서도 교류를 유지합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을 멀리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과 병원에 가길 미루는 사람의 차이. 건강한 사람들은 미리 병을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곳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늦게 발견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고혈압, 당뇨병, 암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압, 혈당, 골밀도, 심혈관 건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곳입니다. 70대 이후에도 허리가 곧은 사람들의 공통점. 척추 건강관리법.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허리가 굽고 척추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허리가 굽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매일 스트레칭을 하며 허리 근육을 단련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엎드려 자지 않고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 수면 자세를 유지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여 뼈 건강을 유지합니다. 허리가 건강하면 걷는 것이 편하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며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70대 이후에도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오늘부터라도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을 실천해야 합니다. 치아 건강이 수명을 결정한다. 70대 이후 치아 관리법.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물을 씹는 기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직결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아가 튼튼한 사람들은 뇌 건강도 좋고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치아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3번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치과 검진을 챙깁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5.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한다. 생활 습관이 수명을 좌우한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건강한 사람들의 수면 습관. 여러분은 매일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수면 부족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양질의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매일 78시간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고 치매 발병 위험이 낮으며 심장 건강도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기.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기. 특히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조명을 어둡게 하고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숙면을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이 바뀌면 몸이 젊어집니다. 활동적인 취미가 건강을 지킨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주변에는 70대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매일 뭔가를 하면서 바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단순히 가만히 쉬기보다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나 가벼운 트레킹을 하면서 자연을 즐깁니다.
댄스, 요가, 골프 같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몸을 움직입니다. 텃밭 가꾸기, 공예,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를 가지며 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활동적인 취미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동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뭘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 즐겁게 움직이면서 활력을 유지합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의미 있는 삶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 연구에서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할 일이 있고 활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삶의 목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으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삶의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유지한다. 노화를 늦추는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한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며 활동적인 취미를 즐긴다. 삶의 목표를 가지면서 매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다. 여러분은 70대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몇 년 후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